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피로감도 호소하고 또 무기력증 이런 것들을 겪으시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불면증과 수면 건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분을 모셨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주은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자, 요즘 제 주변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수면 장애 또 불면증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이 불면증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불면증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증상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들기 어렵다, 혹은 자주 깬다, 아니면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도를 못 자겠다, 아니면 잠을 잘 잤는데 다음날 잔 것 같지 않고 힘들다. 이 모든 게 불면증의 증상이고요. 불면 하나의 증상이고, 이 증상 때문에 다음날 주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거를 불면 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성이라고 하면 주 3회, 3개월 이상 반복됐을 때 우리가 만성 불면 장애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죠. 자, 불면증은 잠을 못 이루는 증상, 또 치료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불면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원인은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 연령별로 보면요. 10대에서 한 30대 정도까지 자를 수가 있겠고, 30대 중반부터 50세 갱년기까지 잘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년, 노년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 이제 학동기로 가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사춘기가 시작된 나이부터 늦으면 30대 초반, 빠르면 20대 후반까지를 청소년기, 청년기라고 하는데, 이때 불면증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대개의 원인은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야행성인 생체 리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던 친구들이 점차 늦게 자기 시작해요.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원 수업 있고요. 요즘 또 원격 수업하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SNS 활동을 밤에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늦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런 늦게 자는 야행성 수면 습관이 아주 이렇게 몸에 습관화가 되면요. 아무리 일찍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불면을 호소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30대, 35세 넘어가면은 그 습관은 조금 정상화되죠. 직장 다니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그때부터는 알코올, 카페인 등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뇌도 노화가 돼요. 노화라는 건 10대, 20대에 비해서죠. 그러면 그런 어떤 약물이나 그런 그 물질에 대한 뇌의 반응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면이 생기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바로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는 한 남녀 공이 한 만 50세 전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몸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면서 여러 가지 수면 질환이 겹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불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노화가 되면서는 완전히 신체와 뇌가 다 노화가 되면서 수면 질환이 더 급격히 악화되어서 불면이 많아지게 되죠. 즉 연령별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달라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추세는 젊으나 나이가 많으시나 불면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면제를 주거든요. 요거는 잘못된 처치고 결국 다른 방향,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질환 규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령에 따라서 불면증의 원인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는 연령별이었고 두 번째가 성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특히 수면 쪽으로는 그게 극명해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성은
실제에 비해서 실제 본인의 수면의 퀄리티에 비해서 자신의 수면을 낮게 평가하고요. 남성은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요. 난 잘 잔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 수면을 조금 더 얘기하면 확실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잠에 대한 자극에 예민해요. 내적, 외적 자극에. 그래서 쉽게 깨고 이런 걸 우리 각성 역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쉽게 깨고 예민한 건 맞습니다만 실제 수면 질환 자체는 여성이 더 적거나 경합니다. 예, 근데 느끼는 건 훨씬 더 심하다고 느껴요. 특히 여성들은 인생의 변곡점이 많아요. 생리 기간이라든가 임신, 육아, 그리고 갱년기 이런 걸 거치면서 훨씬 더 이게 수면의 패턴이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난 더 잘 못 자고 잠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예민한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불면이 확 악화되거나 없던 분이 생기는데 네. 우선 간단하게 이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읍시다. 네, 갱년기 증상 여러 가지 있어요. 얼굴이 달아올라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땀이 나요.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혹은 그런 거 상관없이 잠을 못 자요. 여성 호르몬 치료 적극적으로 받읍시다. 두 번째, 네. 갱년기를 다 겪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 기간을 짧게 혹은 경하게 넘어가기 위해선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합시다. 젊은 나이부터 20, 30대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갱년기를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까지 못했어요. 난 갱년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여성분들은 호르몬 치료와 운동을 규칙적으로 좀 하자라고 네, 해주셨고 갱년기 여성. 갱년기 여성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잠은 어디서든지 누우면 잘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낮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케이스일까요? 네, 숙면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수면 시간, 절대적인 수면 시간 충분해야 된다. 두 번째,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면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언제 자느냐. 아무리 충분한 시간을 좋은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자는 잠, 밤새고 아침에 자는 잠은 썩 좋은 잠은 아니에요. 그 잠이 반복되었을 때. 그게 숙면의 조건 세 가지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무 잘 잔 것 같아. 근데 난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그러니까요. 나 왜 잘 잔 느낌이 없고 선잠을 자지? 이게 또 연령별로 달라요, 원인이. 45세 이전, 즉 남녀 갱년기가 만 50세 전후인데 그 전에 발생했던 어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신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본인의 생활 습관이에요. 주중에 몇 시부터 몇 시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딱 몇 시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좀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망설여요. 몇 시지? 나 몇 시더라? 불규칙하다. 그렇죠. 불규칙하고 특히 주중과 주말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시간, 3시간 이상. 주중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 때문에 11시 잔다. 주말에는 3시고 4시고 좋다. 이러면은 이게 자꾸 깨는 거는 뇌에서 관장하거든요. 나의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몽땅 다 어그러져요, 생체 리듬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생활 습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40세 이전, 45세 이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커피랑 술량 체크합시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은 카페인 양이 얼마인가. 저는 200mg 이하를 드시라고 그런 경우는 아니면 끊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니까 중독이니까 200이면요 스타벅스 해드릴까요? 하나 반, 하나 이하. 그것도 타이밍 중요해요. 아침 오전에 9시, 10시 이전. 내가 자는 시간 12시간, 14시간 이전에 딱 끝. 모든 카페인 들어간 건 다. 두 번째, 알코올. 알코올은 어느 시간대도 안 돼요. 가능할까요? 예, 그렇죠. 예, 숙면이 굉장히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이 젊은 연령은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커피 줄이고 술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살면 이 모든 게 해결돼요. 왜? 뇌가 늙지 않아서 질병이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45세, 50세가 넘어가면요, 뇌의 노화, 신체의 노화에 힘입어 수면 질환이 겹칩니다. 대표적인 수면 질환, 수면 무호흡, 수면 호흡 장애가 대표적으로 겹쳐지게 되고요. 네. 특히 남성분들, 20, 30대에 술을 꾸준히 먹었던 남성분들이 네. 난 코 고는 거 잘 모르겠지만 우리 와이프가 본다 그러는데 이 정도 끝 이런 분들이 수면 호흡 장애가 있는 거고요. 전에. 네, 그런 분들이 선잠을 호소하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면 검사하여 원인 찾아서
나의 피로의 원인이 뭔지 찾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불면증을 해소시킬 방법 알려주시죠. 예방이죠, 사실은. 수면 질환 생기면 거기에 대한 의학적 치료하는 게 맞고요. 생기기 전에 아니면 초기에 해야 될 7가지 수칙 같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제가 쾌면의 3대 조건 중에서 수면 질, 수면의 양, 수면의 타이밍. 전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의 타이밍 같아요. 예,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주중 주말 똑같이, 학기 중 방학 중 똑같이, 언제나 똑같이. 최소한 그 유두리가 특히 취침 시간이 1시간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낮 동안에 충분한 햇빛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햇빛 들어가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밤 시간에 이런 밝은 조명 쏘이는 것은 잠을 방해하는 행동이고, 똑같은 밝은 조명을 오전 시간에 쏘이면 그날 밤 숙면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 대신 뛰지 말고 오전 시간에 빛을 받을 땐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네네, 광합성을 하는 가만히 거군요. 있어야 햇빛이 들어가야 그게 오로지 내 뇌를 통해 들어가서 그날 밤 잠을 잘 자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이죠.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아무 때나 하는 운동은 근력엔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지금 숙면을 얘기하잖아요. 그쵸. 숙면을 위한 운동 시간은 어떤 걸 하든 상관없어요. 땅거미가 질 때. 땅거미가 지는 저녁 시간. 해가 질 역쯤에. 네. 5시, 6시, 7시. 요 시간대 어떤 걸 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너무 격렬해서요. 뭐 실내 테니스 이런 거 말고요. 조금 더 땅거미란 얘기는 그만큼 빗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근력을 쓸 수 있는 거. 특히 어르신들은 그 시간에 저녁 먹고 끝나고 한 바퀴 도시는 거. 좀 빠르게 이걸 강력하게 권해드려요. 불면이 있는 어르신들은.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빛 타이밍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전에는 햇빛 가만히 앉아서 저녁 시간 이제 땅이 다 해가 졌어요. 그 다음에 빛을 피해야 돼요. 빛공해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잠을 못 자죠. 그래서 밖에 네온 사인도 중요하고 집안에 저녁 먹고 나서 천장에 불 켜져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이 태블릿. 를 자기 직전까지 이렇게 눈을 직접 이렇게 보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행동은 이 그 밝은 빛이 눈에 들어가서요 뇌에서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난 잠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핸드폰에 봐도 아니고요. 잠드는 건 괜찮지만 잠을 계속 깨워요. 깊은 잠 못 자게 합니다. 밤에 야간에 쓸데없는 빛 피하기. 스마트폰 보지 않기.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음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 네, 우리나라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음식을 해결하고 싶어해요. 뭐 좋은 거 없나? 나 잠 못 자는데 불면에 좋은 음식 없어요? 좋은 식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불면을 유발하는 음식은 되게 많은데요. 숙면을 유발하는 음식은 없고요. 제일 좋은 것은 자려고 하는 시간 5시간 이내의 공복이에요. 5시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나면 11시, 12시에 잠자리에 든다. 즉 야식이 세상에서 제일 나빠요. 왜 나쁘냐?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신경계와 위장관계는 다 쉬어야 돼요. 근데 뭐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내 자고 있는 동안에 몸이 운동을 일을 하죠. 그렇죠. 예. 장기가 쉴 틈이 없고 뇌가 계속 깨어 있는 겁니다. 예. 신체적 문제뿐 아니라 뇌 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공복 4시간 유지. 예. 몸에 좋다고 물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이. 그렇죠. 네. 물은 낮에 먹는 거예요. 밤에 먹는 게 아니라. 그럼 물도 5시간 전에. 네,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적어도 어르신들은 제가 4시간, 3시간까지 좀 좁혀서 얘기하긴 해요. 그리고 저녁에 약 드시는 분 있어요. 네. 약 먹는 물 이만큼만. 왜냐하면 어르신들 야뇨 너무 많아요. 자다 화장실 가는 거.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낮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낮잠이요? 불면증 환자가 나 낮잠 자지 마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런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기상 8시간 후, 취침 8시간 전, 즉 낮 1시, 12시 요 즈음이 되게 졸려요. 식곤증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몸의 생체 신호의 리듬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30분 정도의 낮잠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밤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 가볍게 먹고 잠깐 30분 이상의 낮잠 취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특히 신장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적당한 낮잠. 네. 7번째입니다. 네, 마지막. 요즘 이렇게 수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면 관련 제품, 수면 산업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죠.
코골이 예방 뭐 이렇게 뭐 기구 입에 넣는 거, 베개, 베개. 매트리스 뭐 기타 등등 무슨 추출물, 생약 성분, 건강식품 이런 것들 수면에 좋은 거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환자들이요. 이거를 약품이 아닌 것들은요. 좀 뭐랄까 허가 과정이 조금 느슨해요. 그렇죠.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약물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고요. 전반적 효과가 없어요. 전반적으로는 그냥 마음의 위안입니다. 네, 그래서 수면장애 있으면 정확한 진단 받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주은현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가능하다면 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가까운 병원이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이 불면증 치료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테니까요.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